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은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죠? 네, 6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내일부터 모레까지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자, 사전투표 어떤 의미일지 먼저 짚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표 당일에 부득이하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요. 자, 언제 하냐?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두셨다가요. 당일에 못 하시는 분들은 꼭꼭 도장 꾹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자, 사전투표. 그럼 나는 어디서 가서 사전투표를 해야 될까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죠. 혹시나 대학교 학생증과 같은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절대 투표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셨다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꼭 챙기셔서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자, 그리고요, 각 지역별로 현재 사전투표소 공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절반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럴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선거 페이지를 통해서요, 읍면동 단위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후속 회담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해 왔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바라온 북한 비핵화의 일괄 타결이 이렇게 말처럼 좀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 같은데요. 자, 켈리언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도 이 핵 협상에는 4-5차례의 만남이 조금 이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라는 여러 회의 이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2차 회담 장소로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이 전해왔습니다. 오는 12일에요. 첫 회동에서 두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잘 맞게 된다면 2차 회담이 가을에 열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는요, 일본 아베 총리,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해서 회담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2차 정상회담과 마라라고 회동 제안의 성사는요, 김 위원장이 이번 첫 회담에서 안전한 비핵화에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슈예요. 스페인에 새로 출범한 중도 좌파 정부가요, 강력한 친유럽 연합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프랑스가 주도하는 EU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의 강한 유럽에 대한 지지는요, 같은 시기에 출범한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열린 내각이 강한 이 반유럽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자, 집권 사회노동당의 산체스 페드로 신임 총리, 최근 핵심 강요인 경제와 외무장관을 유럽연합에서 일한 경험이 풍부한 유럽통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자, 경제장관에는 EU 집행위원회의 차관급 여성 관료인 나디아 칼비노 예산 담당 총국장이 지명이 됐고요. 외무장관으로는 호세프 보렐 전 유럽의회 의장이 낙점됐습니다. 둘 다 강력한 유럽연합 지지자로요. 스페인이 EU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을 내각에 기용한 산체스 총리 역시요, 석박사 과정에서 EU를 연구한 배경에 더해서 의정활동 내내
이 강력한 유럽 연합 건설을 옹호해온 스페인의 대표적인 유럽주의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요. 산체스 페드로가 이번에 알려온 이 장관급들의 대다수, 그러니까 70%가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13명의 장관 지명자 중 10명.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페인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여성 장관이 남성 장관보다 더 많은 비율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격 인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스페인이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EU의 진로 설정 논의에서 이 주도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스페인 새 정부의 한 유럽 소식통은요.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스페인이 앞으로 유럽연합의 진로와 관련해서 독일보다는 프랑스 편에 좀 더 설 것이다 라는 이 관측을 말해서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프랑스 유럽의 경제통합 심화와 유로존 공동재무장관 창설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EU 내에서 재정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일은 약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 4위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이 실제로 프랑스 편에 들 경우에는 EU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 프랑스 대통령은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전망에도 이 프랑스의 새 정부가 스페인의 새 정부가요, 이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의 통합 심화 방안 중에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지지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프랑스 정책에 지지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프랑스 편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는 28일에서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산체스 총리가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스페인 새 정부의 EU 청사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